저는 팀 껍데기의 유창호, 장지훈, 강금영입니다. 프로젝터 최고.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시각장애인은 어떤 모습인가요? 일반적으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대부분 생각들 하실 텐데요. 하지만 세상에는 더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시력에 대한 차이, 생활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시력! 탐구생활! 첫 번째 대화 주제로 저시력들은 보이는 게 다 비슷한가요? 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.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시력의 차이, 또 물체를 구분하고 또 색이 보이는 정도의 차이, 이런 것들이 우리 비장애인들도 다 서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시력 장애인들도 다르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. 좀 저의 장애 정도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백내장도 있고 각막 홍타는 이런 병명이 있는데 다양한 특징 등이 있진 않지만 양쪽 다 시각장애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왼쪽 눈으로 갖다 생활을 해요. 다행히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작은 물체, 작은 글씨, 멀리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안경은 보이는데 뭐 눈 옆에 뭐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좀 시력 정도인 것 같아요. 저도 원래 백내장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같은 백내장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수술을 해서 백내장을 다 걷어낸 상태인데 걷어내고 났더니 이제 망막에 문제가 있다고, 망막에 황반이라는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시각장애 원인이고요. 막막하네요. 선을 넘네 여기.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렌즈로 표현을 하자면 렌즈의 중앙 부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기가 새까맣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중심 시야가 없어요, 제가. 저도 양안 다 시력이 있지만 보는 거는 조금 이제 중심이 아니라 약간 주변 쪽으로 많이 보는 시력이고요. 주화는 이제 저는 오른쪽. 그리고 야맹증이라는 게 이제 밤에 빛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.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. 햇빛이 있고 막 빛이 강렬한 곳에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보여요. 이제 야맹증이신 분들이 훨씬 많긴 할 건데 저처럼 이렇게 눈부심이 심해서 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. 눈부심이 너무 심하니까. 네, 낮에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. 맞아, 은근히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이 지금 안 보이면은 비스듬하게 보는 편인 건가요?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중심 시야가 넓게 가려져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그대로 보는데 오른쪽 눈이 좀 더 잘 보이다 보니까 좀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더 많이 사용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. 중심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많이 사요. 가운데를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운데가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쪽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왜 흘겨보냐 약간 그런. 뭔가 사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쵸, 예. 저 같은 경우는 수정체 전류 이상이라 그래서 수정체가 빛을 못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망막이 구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필름 사진? 이라고 치면 사진이 나왔는데 나올 때부터 이미 구겨져 있어 무슨 사진인지 못 알아보는 그런 정도인. 그런데 저는 병명 자체는 오른쪽 눈에만 있어요. 그래서 왼쪽으로 생활을 하는데 오른쪽 눈은 빛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.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눈을 감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그나마 물체나 색 구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. 여기는 색 구분이 가능하다 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색 구분이 안 되거든요. 생각보다 전혀 상관이 없는 계열의 색을 구분 못할 때가 많아요. 핑크색이랑 베이지색을 구분 못할 때 있어요. 초록, 파랑 가끔 구분 안 될 때 있고요. 이게 무슨 색이지 싶은 색도 있고 막. 지인 중에 그런 지인이 있어요. 노래방을 가면 배경색하고 노래방에 나오는 자막하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노래방 가면 또 좋은 점이 노래방에 자막이 흘러가면서 이 박자를 익히잖아요. 흘러가는 색하고 그냥 원래 있던 자막하고 색깔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잘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. 생명이 있으면 또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는 글자 구분을 못 하거든요. 약간씩 떨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글자가 번져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미음이랑 이응이랑 구분을. 그런 거 있어요. R, N 붙어 있는 거랑 M자 구분이 잘. 맞아. 우리가 밖에 외부 생활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. 다니면서 제일 불편한 거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정류장이나 승강장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. 거기까지 가려는 이정표나 표지판들이 안 보이니까 초행길이나 뭐 자주 안 가봤던 낯선 곳들은 가기가 너무 힘들죠. 근데 그걸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길을 찾아간다던가.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차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타기가 편하잖아요. 버스 같은 경우는 정차하는 구간도 너무 다 다르고 아니면 기사님들마다 그냥 안 기다려주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한 장소에 한 종류의 버스만 쓰면 전혀 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여러 종류의 버스가 서요. 번호는 알고 있지만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와, 찾았다 이러고서 가고 있는데
문 닫히고 출발했어요.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. 맞아요. 저도 그런 적이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많이 타지만 버스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. 버스가 딱 정차해도 쳐다봤을 때 아 이게 몇 번이다 인식하는 게 좀 느린데 저는 항상 했던 게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그보다 좀 더 앞에 가서 기다려요. 근데 사람이 많아서 버스가 맞아, 섰으면 가서 타면 돼요. 근데 정류장에 나 하나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버스 안 타는 줄 알고 그냥 가는 와, 저 요즘엔 어플을 많이 이용하죠. 맞아, 어플에 이게 도착 어플에- 시간까지도 나와 있는 게 있고 네. 요즘은 음성으로도 곧 도착한다, 네, 몇 번 후에 맞아요. 온다 이런 게 있으니. 저는 버스를 타면서 또 아쉬웠던 점은 가끔 보면은 이 노선 갈 것 같은데 하고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. 버스 기사님은 말을 안 하고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. 맞아요. 저도 나도 지금 에피소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이제 천안에서 탈 일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때 기사님이 좀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약간 저도 안 보이고 이게 가는지 그때 노선을 잘 모르는 버스여가지고 기사님한테 제가 혹시 어디까지 가는 버스가 맞냐라고 여쭤봤는데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나봐요. 근데 저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리는 안 들려오니까 아 기사님 못 들으셨나 보다.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한 두세 번을 더 얘기했는데 기사님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. 아니 안 보이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자지 왜 사람 귀찮게 하냐 약간 그런 이거. 식으로 그러면서 되게 말을 계속 비속어를 섞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전광판이나 이런 게 안 보이면 카메라를 찍잖아요. 스마트폰이 있어서 참 편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몰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의심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. 우리 또. 맞아요. 제가 뭔가 에피소드가 많아요. 이거. 그런 거 좋다. 저 지하철을 내렸을 때였어요. 이제 출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출구가 보통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. 간판에. 네, 맞아요. 고개만 들어서는 안 보여요. 너무 멀면. 카메라를 들고 이쪽을 이렇게 봤거든요. 봤는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. 몰랐는데 이제 출구가 이렇게 간판이 있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출구였는데 계단 하나 올라가 있을 때 거기에 노숙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. 여자 노숙자분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본인을 찍는 줄 아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욕도 하시고 외모 비하도 하시고 막 네 뭔데 나 찍냐 보여드렸어요. 저 찍은 거 아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. 그랬는데도 저 뒤에다 대고 계속 욕을 하시고. 그러니까 저도 찍다가 전철 전광판을 보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찍은 거 아니냐고 계속 사진첩을 보여달래요. 그래서 맞아요. 보여줬어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뭐 찍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봤어요. 카메라로 진짜 확대경처럼. 근데 갔는데 또 의심이 됐는지 다시 와가지고 또 보여달래요. 그런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. 제가 이런 오해를 당하고 삽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교통편을 좀 알아봤으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갔을 때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음식점 갔다 쫓겨난 적이 있어요. 그때 제가 김밥 천국을 가서 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메뉴판 따로 없고 카운터 쪽에 위에 이제 쫙 붙어 있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. 뭐 주위에 사람이나 직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예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아무도 안 나올 걸 알 텐데 찍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금이 오시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 사진 찍은 거 아니고 이거 메뉴판 찍었다. 제가 시각장애가 있고 눈이 좀 나쁘고 멀리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메뉴를 보려고 한다. 그거는 난 모르겠고 이러면서 실내에서 사진 찍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이러면서 가게 안에 나 포함 2테이블도 안 되는데 너무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사진도 못 찍고 메뉴도 모르면 뭘 먹어야 되나 하다가 알았어요 안 먹어요 이러고 나갔거든요. 그냥.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. 그냥 집에서 시켜 먹든가 막 부모님이 밥을 해주든가 막 그 먹지 왜 나와서 사진 찍어서 먹냐고. 아까 그 버스 기사님한테 가족인가? 이게 안내견 출입 문제뿐만 아니라 와 이런 문제도 있네요. 이후로는 거의 사진 찍어도 될까요? 라고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차라리 제가 찍으면 또 그럴까봐 직원들한테 찍어달라 그래요.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메뉴판 좀 찍어주세요 라고. 전화에 전화 기능은 없어도 살아도 카메라 기능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메뉴를 같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찍기도 하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가면 메뉴는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찍어서 공유 같이 보면서.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, 이 카메라에 대한 거는. 좀 카메라로 뭔가 사진을 찍는 건 사전에 말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의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갈등이 일어날 정도까지가 되나 싶은.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 메뉴가 뭐 있는지 알잖아요. 그쵸,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들이 있죠. 그러니까 그래서 네. 그냥 아는 메뉴로 갖다 항상 이렇게 주문하게 되지 않을까? 그렇죠. 맞아요.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러니까 아메리카노. 되게 이름 복잡하고 막 길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 좀 먹어보고.
우리가 저번에 한번 같이 마카롱을 먹으러 갔었잖아요. 네. 근데 네.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좀 마카롱 그 메뉴판이 하나하나가 글씨가 너무 큰 거예요. 맞아요. 엄청 크더라고요. 진짜 카메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컸어요. 왜 굳이 계속 카페에다가 음식점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카메라로 찍어도 너무 힘들어. 다시 확대해야 돼. 마카롱. 맞아. 예쁜 것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은데 긴 거 먹고 싶어. 자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. 시각장애인 분들한테. 옷은 어떻게 입는지. 이거는 질문이 이상해요. 입는 거는 그냥 머리 놓고 팔다리 넣으면 입어져요.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건가요?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냐, 옷은 어떻게 쇼핑하냐,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각장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. 저 같은 경우는 색 구분을 잘 못하니까 옷을 살 때 택에 가격표 붙어있는 택에 영어 약자로 색깔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막 예를 들면 검정이면 BK 이렇게 해서 블랙 이렇게 적혀있고 그린이면 G나 GR 이런 식으로 GN인가? 어쨌든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. 영어 전공자 아니야? 제 몸 사이즈를 알아서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인터넷에는 웬만한 색 정도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. 맞아요. 네. 그쵸. 근데 이제 단지 단점이라면 핏감을 뭐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단점이지. 사실 사이즈는 인터넷이 더 커요. 인터넷은 진짜 입어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게 원래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. 역시 패션 전공자. 그렇죠. 저는 의류 패션을 전공. 스타일 한 데는 저는 문제는 많이 없죠. 물론 이거는 이제 필요한 건 저한테 센스가 필요하죠.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 아니라 비시각장애인 분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꼭 비시각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 분들보다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에요. 보통 옷을 신경 안 쓰시고 옷을 못 입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관심의 차이지 않을까, 옷에 대한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니까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패션몰 같은 데서 어떻게 입는지를 본다던가 찾아서 입는 법을 보고 배우고 약간 익히고 그러고 있어요. 오늘 굉장히 섹시하시네. 그냥 푸는 게 나아, 따는 게 나아. 풀어. 다 풀어. 그냥 벗어 그냥? 저희도 잘 입고 다닙니다. 그렇죠. 네. 저희도 아무거나 입는 것도 아무거나 아니고. 시각장애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는 맞죠. 거죠. 그렇죠. 시각장애인은 옷을 되게 못 입는다, 못 꾸민다, 뭐 이런 거. 그럼에도 제가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. 특히 머리 같은 거 만질 때 저는 왼쪽 눈으로 보잖아요. 왼쪽은 어떻게든 좀 꾸미겠어. 오른쪽은 이 시야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오른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뒤 없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, 관심을 언제나 가질 수는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그러면 이제 저시력으로 좀 살면서 좀 이런 것까지 해봤다. 이런 거. 이런 거? 우리 질문제 있어요. 나는 약간 에피소드들이 있다고.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시력이 좀 안 좋은 건 아닌데 시각장애가 있고 이걸 몰랐어요. 그래서 최대한 잘 다니는 척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조조 영화를 보자. 아침 7시에 만나야 되는데 어떤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영화관까지 가야 되고 영화관에서 표도 끊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내가 못 보면 여자친구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도착을 하기 위해 새벽 5시에 나와서 6시에 도착을 해서 영화까지 가보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다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딱 왔는데 이제 온 것처럼 와가지고 내가 다 알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거를 거의 1년을 했어요. 매일 1년 동안 약속 시간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와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밝혔어요. 나 이제 못하겠어. 아니면 우리 약속을 좀 늦게 볼래?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참 게임을 막 즐길 때가 있어서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. 오, 네. 게임이잖아요. 네. 이 서든어택은 그래도 그래픽이 단순해서 오히려 하기가 편해요. 한 번은 PC방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PC방에 있는 총 게임들을 다 켜봐서 뭐가 가장 괜찮은가 진짜 하나씩 다 해본 거예요. 막 결론은 이제 서든어택이 가장 익숙하다 보니까 서든어택을 그냥 하긴 했는데 배그 같은 경우는 화각이 넓어진 것처럼 그쵸. 캐릭터도 좀 작아 보이고 뭔가 멀리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. 상대편을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. BJ분들도 보기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.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너무 화려해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서 뭔지 알아요. 저 오버워치 하다 멀미 났어요. 밤새 손게임을 하긴 했는데 결론 난 거는 내가 하던 거야. 카트라이더 한번 해봐. 운전 한번 해봅시다. 그 장애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다 토크 같은 거겠지? 이만큼 어쨌든 우리가 장애에 대한 공감하고 이야기를 장애인이 하는 게 훨씬 더 그치. 공감도 되고 진짜 막 몰입도도 있고. 지금 몰입도는 있는데 머리가 없어 지금. 잠깐만. 그래서 한마디 생각해봤어? 저는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요. 너부터 해. 아니야, 나 하면 안 돼. 한마디 얘기야. 하. 뭐?
저희가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이 영상은 장애인식께선 영상 공모전에 출품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이게 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일부분만 나가요. 거의 우리 지금 2시간을 떠들었는데 거의 5분을 한다는 게 지금 사실 오히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. 솔직히 이 영상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담기에는 너무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. 좀 빨리 감기해서 내보내요. 정상적으로 질문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어쩌면 핑계인가요? 우리가 또 여기서 하루 종일 떠든다고 해도 하루 종일 영상이 나간다고 해도 사실 지금 얘기하지 않은 여기 자리에 없는 다양한 저시력 장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것들을 좀 담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여튼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들을 불편한 점 없으세요? 계속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이런 우리 저시적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뭐 비시각 장애인들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비슷하게 살아간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영상을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정말 저시락 탐구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우리의 노하우도 알려주고 맞아요. 네, 이 영상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아예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보는 저시력 장애인도 있다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냈으면 좋겠어요. 재밌었다.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.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품격 토크쇼! 저시력 탐구 생활을 시청하셨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꼭! 네! 기! 날 잊어가 하나씩 지워가도 돼. 아 문제는 뭐냐면 오프닝만 5분이 넘어간 거죠. 에반데? 내가 대본 쓸 때는 오프닝 한 10초 막 해가지고 질문 다 끝나면 한 3분 왜 입담을 너무 과속으로 했어?